삶에는 고요 속에서만 울려 퍼지는 가장 애절한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가장 깊은 감정은 말 없는 침묵 속에 숨죠. 그들은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전화도 걸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 마음 깊은 곳, 이상한 느낌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직감이 있죠. 친구여, 당신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침묵이 끝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침묵은 전략입니다. 어떤 침묵은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어떤 침묵은 단지 당신이 먼저 다가가기를 기다리는 것일 뿐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기차역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기차는 오지 않습니다. 아무런 안내도 신호도 없습니다. 단지 고요한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이리저리 서성이며 한라인에 전화하고 시간표를 몇 번이고 확인하죠. 하지만 진실은 이래요. 때로는 기차가 당신을 버린 게 아닙니다. 그저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기다립니다. 간접적으로, 비밀스럽게 당신이 먼저 침묵을 깨주길 바랍니다. 이 글은 당신이 그들을 쫓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깨어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명확히 보고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결정을 내리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빙빙 돌려 말하고 숨은 뜻을 담습니다.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만큼만 사라지고 끝을 선언할 만큼은 사라지지 않죠. 1분 전에는 사라졌던 그들이 1분 뒤에는 32주 전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익숙하지 않나요? 그건 그들이 넘어갔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그들이 넘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숨을 멈추고 당신이 침묵을 깨주길 기다립니다. 여기서 스토아 철학이 등장합니다. 차갑지만 명료한 손길로 이렇게 말하죠. 관찰하라, 쫓아가지 마라. 당신은 명확함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망설임 때문에 잠 못 이룰 필요도 없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닌 당신의 마음을 지배할 힘이 있다. 이를 깨닫는 순간 당신은 힘을 찾을 것이다. 누군가 침묵할 때 당황하지 마세요. 멈추고 관찰하세요. 불바다 한가운데 앉아도 타지 않는 법을 배우세요. 당신의 침묵을 지배할 때 그들의 침묵 속에서도 당신은 잊히지 않습니다. 이제 함께 알아볼까요? 그들이 당신이 연락하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들. 만약 당신이 감정의 회색지대에 갇혀본 적 있다면, 주저하며 연락할지 말지 고민했던 적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을 상상해보세요.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단단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준비됐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자신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세상에 보여주세요. 당신은 더 이상 반응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저와 함께해요. 앞으로 나올 내용은 당신의 눈을 뜨게 할 겁니다. 첫 번째 신호. 그들의 침묵은 거리가 아니라 신호다. 그들의 침묵은 늘 거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신호입니다. 모든 침묵이 무관심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침묵은 망설임으로 가득합니다. 갈망으로 가득합니다. 자존심이 말하려는 단어를 억누르고 있죠. 당신은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침묵이 종말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있죠. 이건 끝이 아니야. 그리고 어쩌면 그 느낌이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두운 방 구석의 촛불 하나를 상상해보세요. 소리치지 않습니다. 격렬히 깜빡이지도 않죠. 하지만 꾸준히, 조용히 타오릅니다. 누군가 그 빛을 알아주길 기다리며 꺼지기 전에. 그게 바로 누군가가 침묵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그들의 내면은 외치고 있죠. 제발, 내가 아직 떠나지 않았다는 걸 알아줘. 하지만 그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침묵합니다. 끝내려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들의 부재 속에서 무엇을 할지 보려는 겁니다. 이때 당신의 마음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한다면 어쩌지? 내가 모든 걸 망쳤다면?
내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침묵은 거리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들이 오래 침묵할수록 당신은 머릿속으로 공포소설을 쓰기 시작하죠. 하지만 오늘 이 거짓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들의 침묵은 늘 당신에 관한 게 아닙니다. 종종 그들 자신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거절당할 두려움, 먼저 다가갈 두려움, 말을 꺼냈는데 당신이 답하지 않을까 봐 두려운 거죠. 그건 침묵보다 더 아플 테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연락 대신 기다립니다. 전략적으로 한 손에는 자존심을, 다른 손에는 감정을 쥐고 당신이 먼저 침묵을 깨주길 기도하죠. 그렇게 그들은 마음이 찢어질 위험을 피합니다. 하지만 꼭 그래야 할까요? 아닙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당황 때문에 행동하지 마세요. 명확함에서, 진실에서, 일관성에서 행동하세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죠. 너는 한 번의 행동으로 삶을 만들어야 한다. 각 행동이 가능한 한 목표를 이루면 만족하라. 그들의 침묵이 신호라면 노련한 전사처럼 관찰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쫓아가지 마세요. 그 신호를 읽고 배우세요.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의 입장을 굳건히 지키는 겁니다. 침묵은 종종 조작의 첫걸음입니다. 그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하려 하죠. 당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면 그들은 당신과 그들 사이의 공간을 통제합니다. 침묵으로 당신이 당황하는지, 무너지는지, 여전히 그들에게 애정이 있는지 확인하려 하죠. 하지만 친구여, 그건 함정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반복 속에 빠집니다. 침묵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그 침묵을 애원과 집착으로 채우죠. 긴 문장을 보내고 정적을 해독하려 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정적은 힘이에요. 침묵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당신은 힘을 되찾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신호를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에너지를 바꾸세요. 반응을 멈추고 주도하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그들이 매일 아침 메시지를 보냈었다고 해봅시다. 이제는 보내지 않죠. 메시지도 답장도 없습니다. 디지털 공간의 공허함뿐. 대부분은 당황합니다. 수백 번 휴대폰을 확인하고 잇 메시지를 읽으며 어디가 잘못됐는지 찾으려 하죠.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그 공허함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말해지는 것뿐 아니라 말해지지 않은 것을 듣죠. 그리고 스스로 묻습니다. 이 침묵은 정말 나에 관한 걸까? 아니면 그들만의 싸움일까? 그 싸움에 당신은 끼어들 의무가 없습니다. 진실은 이래요. 사람들은 관심이 있을 때 단서를 남깁니다. 침묵 속에서도요. 그들은 당신을 차단하지 않습니다. 사진을 지우지 않죠. 당신의 스토리를 보고 너무도 익숙한 노래 가사를 올립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전략적인 부드러움이죠. 그들은 당신이 알아채길 바라지만 전부를 쏟아낼 용기는 없어요. 이제 당신은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 신호에 답할 건가요? 아니면 가만히 서서 게임이 펼쳐지는 걸 볼 건가요? 그건 당신의 원칙이 결정할 일입니다. 진정한 힘은 메시지를 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얘 보내는지, 얘 보내지 않는지를 아는 데 있죠. 그 명확함의 수준에서 살 때 당신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미지의 것에 반응하지 않고 의도를 가지고 이끌어갑니다. 그것이 당신을 잊을 수 없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침묵이 당신 안에 울리고 있다면 이제 기억하세요. 모든 게 끝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연락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관찰하고 배우고 무엇보다 당신의 평화를 깨뜨리지 마세요. 그들의 혼란을 해독하려다 평화를 잃지 마세요. 이 말이 마음 깊이 와닿는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침묵이 말한다. 나는 듣는다.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당신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자신에게 보여주세요. 당신이 진화했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세요. 당신은 더 이상 침묵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침묵을 읽습니다. 저와 함께해요. 다음 신호는 그들이 당신을 적당한 거리에 두는 방법에 관한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 그들은 당신을 적당한 거리에 둔다. 그들의 행동이 아직도 속삭이고 있다면 모든 게 끝났다고 섣불리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걸 느꼈죠? 맞죠? 그들은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먼저 연락하지도 않죠.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차단하지 않아요. 팔로우를 끊지도 않죠. 당신을 그들의 디지털 세상에서 지우지 않습니다. 잊으려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죠. 대신 그들은 문을 살짝 열어둡니다. 친구여,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건 전략입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첫 가장한 감정의 애매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가까이에 둡니다. 하지만 붙잡을 만큼 가까운 건 아니에요. 무언가를 다시 쌓아 올릴 만큼도 아니죠. 단지 당신이 계속 그들을 지켜보게 할 정도일 뿐. 그들은 당신의 교도 안에서 맴돕니다. 가끔 당신의 게시물을 좋아하고 스토리를 보지만 절대 답장은 하지 않죠. 어쩌면 그들은 당신의 배를 꼬집는 애매한 인용구를 울릴지도 몰라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노래 가사를 울리죠. 하지만 당신의 이름을 붙이진 않습니다. 절대 당신을 직접 언급하지 않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건 감정의 모습 보호예요. 당신의 마음을 건드릴 만큼만. 문이 완전히 열리진 않도록 그림을 그려볼게요. 누군가 당신 집 문을 5cm만 열어둔다고 상상하세요. 들어올 만큼은 아니에요. 하지만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죠. 그들이 돌아올까 궁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은 계속 확인합니다. 그 작은 틈을 뚫어져라 봅니다. 집의 나머지 공간에서 살기를 멈춥니다. 혹시라는 틈에 붙잡혀버리죠. 이제 당신은 얼어붙고 있어요. 주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문을 닫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당신에게 하는 짓이에요. 친구여, 당신을 과거의 복도에 얼어붙게 만듭니다. 만약 조심하지 않으면 그들의 끈질긴 존재를 목적으로 착각할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무언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 그들은 아직 자신을 찾지 못했을 뿐일지도 몰라요. 그 열린 문은 당신을 위한 초대가 아닙니다. 그건 그들의 망설임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 차이를 모릅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의 좋아요를 초록불 신호로 해석합니다. 늦은 밤 스토리 조회를 연결을 찾는 조용한 요침으로 읽죠.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 그들은 규칙이 모호한 게임에 다시 들어섭니다. 점수판은 망가졌고 그들의 평화는 위태로워지죠. 여기서 스토아 철학이 당신의 영혼을 구합니다. 스토아의 남자는 그림자를 쫓지 않습니다. 살짝 열린 문을 두드리지 않죠.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해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아요. 빵 부스러기는 식사가 아니에요. 그건 미끼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는 갈망받기 위해 부스러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는 힘과 평화로 가득합니다.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죠. 예, 그들이 이렇게 할까요? 예, 당신을 적당한 거리에 두는 걸까? 그들의 일부가 당신을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일부는 말할 용기가 없죠. 당신에게 보이되 잡히지 않고 들리지 않고 단지 보이는 것, 그건 연결의 환상을 줍니다. 거절의 위험 없이요. 그들의 자아를 따뜻하게 유지하죠. 감정적 거리를 두면서도요. 하지만 그건 위험해집니다. 당신은 읽히지 않은 것을 읽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겨냥하지 않은 게시물에 답하죠. 작년 사진에 남긴 댓글 때문에 그들의 메시지함에 뛰어듭니다. 그러다 갑자기 당신은 힘을 내줬어요. 당신이 아직 기다리고 있다는 걸 보여줬죠. 친구여, 지금이 변해야 할 순간입니다. 지금, 여기서. 디지털 메아리를 감정적 유도로 착각하지 마세요. 수동적인 존재의 가치를 두지 마세요. 유지되는 것과 선택받는 것은 다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죠. 자유는 삶에서 유일한 가치 있는 목표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무시함으로써 얻어진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건 뭘까요? 그들의 우유부단함, 그들의 침묵, 그들의 작은 디지털 장난들. 당신이 지키는 건 당신의 힘이에요. 당신의 명확함, 당신의 평화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당신을 팔로우한다면 그렇게 두세요. 팔로우를 끊지 않았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당신은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관객석에 앉아 있다고 연극을 할 필요는 없죠. 당신은 더 이상 무대 위에 있지 않습니다. 무대 뒤에서 다음 버전의 당신을 만들고 있죠. 그들이 다음 장면이 뭔지 궁금해하게 하세요. 하지만 절대 공연을 멈추지 마세요. 특히 표도 사지 않은 사람 때문에요. 이건 당신의 전환점입니다. 그 살짝 열린 문을 몇 달이고 쳐다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문을 지나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 수 있죠. 누군가의 혼란 속에서 명확한 결말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허락도 필요 없죠.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조회수, 암시로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 자신이 증거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을 위한 사람이라면, 연결이 진짜라면 그들은 문을 활짝 열 겁니다. 게임도, 망설임도, 빵 부스러기도 없이 오직 진실만으로요.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는지 당신은 이미 알죠.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해독하려는 욕구를 놓아버리세요. 그리고 준비됐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문을 닫고 지나간다.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자신에게 보여주세요. 세상에 보여주세요. 당신은 더 이상 복도에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신호. 그들은 당신을 통해 말하지 않고 다른 일을 통해 말한다. 누군가 당신과 직접 말할 용기가 없을 때 그들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려 합니다. 작은 것들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예상치 못한 대화 속에 당신의 이름이 등장하죠. 공통의 친구가 말합니다. 며칠 전 그들과 얘기했는데 내가 잘 지내는지 물었어. 아니면 당신과 그들만 공유한 추억을 언급하죠. 무심한 척 자연스럽게, 하지만 당신의 가슴을 조이게 할 만큼 무겁게, 굳게 닿게 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의도적입니다. 당신과 그들 사이의 침묵은 당신이 생각한 것처럼 조용하지 않아요. 그건 다른 사람들을 통해 전달됩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고 읽는 법을 배워야 할 언어입니다. 아직 당신에게 애정이 있지만 자존심이 그들의 입을 막을 때 그들은 메시지를 외주로 맡깁니다. 공통의 친구들 귀에 씨앗을 뿌리죠. 그 메시지가 뿌리내리고 당신에게 돌아오길 바라면서요. 그건 교묘하지만 진짜예요. 직접 불을 지르는 대신 연기 신호를 보내는 감정적 버전이죠. 조심하지 않으면 그 속삭임을 추대라고 여길 겁니다. 그들이 나를 언급했어. 나를 그리워하는 걸까? 메시지를 보내야 할까? 하지만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간접적인 소통은 여전히 망설임입니다. 망설임은 당신이 달려갈 초록불이 아니에요. 상상해보세요. 복도를 걷는데 벽 뒤에서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분명히 들릴 만큼 크지 않고 당신과 마주할 용기도 없죠. 단지 속삭임일 뿐입니다. 당신은 벽을 부수고 그들에게 갈 건가요? 아니면 멈춰서서 그들이 거기 숨어 있는지 묻겠습니까?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약점을 드러낼 준비가 없죠. 느끼는 걸 인정할 준비도 없어요. 책임을 질 준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이름을 바람에 띄웁니다. 친구들에게, 일상적인 대화에 맡기죠. 며칠 전 그들을 봤는데 많이 달라졌더라. 갑자기 당신은 다시 끌려듭니다. 그들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가능성 때문에요.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막연한 가능성에 빠지지 마세요. 오직 현실만 존중하세요. 진짜로 다시 연결할 준비가 된 사람은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자신의 목소리로 말할 겁니다. 공통의 친구나 수동적인 댓글 뒤에 숨지 않죠. 간접적인 언급으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을 똑바로 보고 할 말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다른 일을 통해 말할 때, 그건 소통이 아니에요. 그건 통제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가늠하려 합니다. 문이 아직 열려 있는지 느끼려 하죠. 거절의 위험 없이요. 당신은 측정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찔러보고 출혈하는지 확인할 오래된 상처가 아니에요. 공통의 친구가 그들을 언급하면 미소 짓고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당신의 자세를 유지하세요. 평화를 선택했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메아리를 쫓지 않는다.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자신에게 보여주세요. 명확함이 당신의 기준이라는 걸 세상에 보여주세요. 당신은 이름이 불릴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쌓아 올립니다. 네 번째 신호. 그들의 에너지는 말보다 먼저 도착한다. 어떤 순간들이 있죠. 당신은 그들을 느낍니다. 메시지도, 전화도, 소셜미디어의 좋아요나 애매한 인용구도 없이 단지 느낌입니다. 공기 중의 변화, 갑작스럽게 그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꿈, 새벽 2시에 예고 없이 밀려오는 감정의 파도. 당신은 전화를 확인합니다. 메시지를 기대해서가 아니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 그들이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친구요,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에너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숨기려 해도, 자존심과 두려움이 사랑보다 높은 벽을 쌓아도 그들의 에너지는 당신에게 먼저 닿죠. 연결을 상상해 보세요. 어두운 방에 오래 꺼진 모닥불이 있습니다. 불꽃도 빛도 없지만 제 손을 대면 아직 따뜻함이 느껴지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연결은 표면에서 타오르지 않을지 몰라도 침묵 아래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복잡해집니다. 대부분은 이 보이지 않는 끌림을 어떻게 다룰지 모릅니다. 그들은 당황합니다. 소셜미디어를 뒤지고 과거 게시물을 다시 읽으며 내가 뭔가를 말해야 할까, 연락해야 할까 고민하죠. 하지만 스토아의 남자는 다릅니다. 그는 감정에만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감정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욕망의 소음이 아닌 규율의 고요함을 듣죠. 당신은 그들이 덜 울리는 게시물을 눈치챌지도 몰라요. 그들의 게시물이 갑자기 모든 게 좋았던 시절의 메아리 같아 보일지도요. 그들의 캡션 에너지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들의 말투가 익숙해지죠. 더 이상 날카로운 척, 앞으로 나아간 척하는 차가운 모서리가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당신에게 돌아오는 조용한 언어입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단지 변화, 충격, 당신이 애써 떠올리지 않아도 느껴지는 존재감.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어요. 이건 당신의 상상이 아닙니다. 환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확인도 아니죠. 그건 당신이 넘어지지 않고 걸어야 할 요줄입니다. 그 에너지를 부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걸 당신의 발걸음을 통제하게 두지도 마세요. 세네카는 말했죠.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고통받는다. 그 에너지는 진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나타날 때까지 초대가 아니에요. 그때까지 그 에너지가 오게 두세요. 추적하지 말고, 기우지 말고, 단지 구름이 지나가듯 관찰하세요. 움직이지만 당신의 것이 아니에요. 냉혹한 진실은 이래요. 감정적 존재감이 감정적 준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생각한다고 해서 당신을 위해 준비된 건 아니에요. 당신이 그들을 느낀다고 해서 지금이 다시 돌아갈 때라는 뜻은 아니죠. 때로 그들은 당신이 주었던 것을 찾습니다. 편안함, 안전함, 인정. 그들이 치유됐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없이 그 평화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당신이 목적에 단단히 뿌리 내리지 않으면 그들의 내면 혼란을 화해로 착각할 겁니다. 그들이 당신을 생각한다는 걸 느끼고 그걸 진전으로 오해하죠. 그들이 준비되기 전에 행동하면 그들의 혼란 속으로 다시 뛰어드는 겁니다. 당신의 고요를 깨뜨리며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에너지를 느끼세요. 존중하세요. 하지만 진실이 당신에게 다가올 때까지 행동하지 마세요. 가령 새벽에 가슴이 무겁게 깨어납니다. 그들의 얼굴이 마음속에 떠오르죠. 아니면 운전 중에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들이 곁에 있을 때만 의미 있던 노래. 이제 그 노래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랜덤 재생 목록에서, 라디오에서, 당신이 더 이상 보지 말아야 할 그들의 재생 목록에서. 그건 에너지입니다. 어둠 속에서 가볍게 당기는 보이지 않는 끈. 하지만 그 에너지보다 강한 건 당신의 규율입니다. 그것을 쫓지 않는 규율. 진정한 연결은 당신의 평화를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라면 말과 행동, 명확함으로 돌아올 겁니다.
단지 느낌, 꿈, 직감이 아니라요. 그때가 되면 당신은 준비될 겁니다. 기다리고 있어서가 아니라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이들이 빠집니다. 감정적 끌림을 운명으로 착각하며 그건 아니에요. 그건 단지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뜻일 뿐.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여전히 치유 중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죠. 그 에너지가 오게 두세요. 휘몰아치고 소용돌이치게 두세요. 하지만 당신의 자세를 유지하세요. 그것을 관찰하고 숨을 쉬며 미소 짓되 그것이 당신의 나침반이 되지 않게 하세요. 스토아의 남자는 모든 신호를 쫓지 않습니다. 그는 안개 속에서도 자신을 이끌죠. 길이 명확해질 때까지요. 그들이 진짜로 돌아오고 싶다면, 그들의 에너지가 진실로 성숙한다면, 그들은 완전한 모습으로 올 겁니다. 그림자가 아니라 존재로요. 그때까지 당신의 침묵을 갑옷처럼 유지하세요. 당신의 평화는 팔 물건이 아니에요. 익숙한 느낌이나 향수로 포장된다고 해서요. 이런 에너지의 끌림을 느꼈다면 마음이 속삭이는데 머리가 조용할 때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느끼지만 쫓지 않는다.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당신의 예민함이 약점이 아니라는 걸, 더 깊은 깨달음을 준다는 걸 자신에게 보여주세요. 무언가를 느낀다고 해서 반응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세상에 보여주세요. 당신의 침묵은 슬픔이 아니라 힘이에요. 5번째 신호. 그들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과거를 언급한다. 과거가 현재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하면 주의하세요. 향수는 자존심이 그들의 목소리를 막을 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들은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전화도 걸지 않죠. 하지만 갑자기 당신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울립니다. 그 차 안에서 함께 웃었던 밤의 노래 가사, 두 사람만 아는 장소의 사진, 인생이 돌고 도는 게 웃기다 같은 애매한 캡션. 당신은 가슴으로 그것을 느낍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계산된 기억입니다. 너를 아직 생각해 라고 말하지 못하는 신호죠. 사람들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면 과거를 다시 꺼내지 않습니다. 정말로 넘어간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추억을 울리지 않죠. 메아리와 장난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책을 덮습니다. 한 장이 아니라 책 전체를요. 하지만 그들이 두 사람만 아는 순간을 되살릴 때 그건 세상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보길 바라는 거죠. 당신의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들은 직접 말할 용기가 없습니다. 당신이 답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죠. 대신 그들은 공개적으로 조용히 당신의 추억을 쫓습니다. 당신은 위험해야 합니다. 절망적이지 말고요. 그들의 미끼를 보세요. 쫓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을 그리워한다고 해서 당신을 위해 준비된 건 아닙니다. 추억은 화해가 아니에요. 방향 없는 감정일 뿐이죠. 그들은 뒤를 돌아보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부분은 미끼를 물죠. 그 게시물에 답하고 추억을 다시 꺼내며 메시지를 보내고 살짝 열린 문을 다시 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애매함의 게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름에 답하며요. 추억은 초대가 아니에요. 그건 감정적 시험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직 신경 쓰는지, 과거에 아파하는지 보고 싶어 하죠. 당신이 답하면 그들은 원하는 확인을 얻습니다. 당신에게 명확함을 주지 않고도 그건 추억을 통한 조작입니다. 악의적이진 않을 수 있지만 진짜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하죠. 개선하고 싶다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만족하라. 미끼에 반응하지 않을 때 기회를 놓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평화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은 행복한데 과거를 꺼낼까? 과거에 갇혀있지 않다면 그걸 찾을까? 마음은 머리가 묻으려는 것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잘 대해줬을 때 당신의 존재는 드물어요. 그들은 잊지 않습니다. 특히 있는 척할 때요. 그들의 잇 노래나 애매한 암시에 반응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건 내 평화를 가져다 주는가? 아니면 혼란으로 끌어당기는가? 그들은 나를 그리워하는 걸까?
아니면 나와 함께했던 자신을 그리워하는 걸까? 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걸까? 아니면 익숙함에 중독된 걸까? 때로 그들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주었던 느낌을 그리워합니다. 주의 따뜻함, 안전함. 하지만 그건 그들이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 준비가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외로울 수 있어요. 잃어버린 것을 낭만적으로 떠올리며요. 감정적 접근을 감정적 책임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침묵 속에서 성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관찰하며 통제하지 않는 법을요. 그 진행을 망치지 마세요. 누군가 황혼을 떠올렸다고 해서요. 추억을 인정하세요. 미소 짓고 잠시 따뜻함을 느끼세요. 하지만 쫓지 마세요. 당신은 그 추억을 남긴 남자가 아니에요. 더 강하고, 더 조용하고, 더 단단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돌아오려면 지금의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알던 소년이 아니라요. 그들이 과거를 떠올리게 두세요. 미끼를 던지게 두세요. 향수를 통해 말하게 두세요. 하지만 당신은 단단히 뿌리내려 집중하세요. 과거가 문을 두드려도 흔들리지 않는 남자. 그가 미래를 만난 사람입니다. 누군가 당신과 공유했던 순간을 이름 없이 떠올렸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기억하지만 돌아가지 않는다.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당신은 쉽게 끌려가지 않는다는 걸 자신에게 보여주세요. 당신의 명확함이 그들의 호기심보다 강하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세요. 당신은 그림자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과거를 넘어 쌓아 올립니다. 6번째 신호. 그들의 행복은 공연처럼 보인다. 누군가 행복을 과시해야 한다면 그건 종종 그들이 정말 행복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그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빛납니다. 시끄럽고 공개적으로요. 모든 스토리는 하이라이트 필름 같고 모든 게시물은 자기애와 치유를 외칩니다. 신경 안 써라는 캡션, 새로운 취미, 새로운 사람들과 태그, 억지로 짜낸 미소의 셀카, 나를 봐, 나 잘 지내. 하지만 당신은 변화를 느낍니다. 그들이 평화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에게 그걸 보여주려 하기 때문이죠. 진정한 평화는 울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은 고통은 공연의 여피를 입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나아간 척하는 건 다릅니다. 진짜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자연스럽게 성장하죠. 하지만 연기는 시끄럽습니다. 극적이고 전략적이에요. 그들은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게시물을 올리죠. 작별 인사도 하지 않았지만 1신 단계에 오른 듯 캡션을 씁니다. 이렇게 행복한 적 없어. 놓아주는 게 성장이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에너지. 하지만 그 소음 아래 당신만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담긴 긴장, 필터 뒤의 불안, 영상 속 억지 웃음소리. 당신은 그들을 압니다. 그들의 진짜 에너지를 알죠. 지금 보여주는 건 맞지 않아요. 치유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성장은 신성합니다. 평화는 박수를 요구하지 않죠. 스님은 인스타그램에서 고요함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전사는 흉터를 좋아요 받으려 과시하지 않죠. 진정한 변화는 스스로를 알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진실로 드러납니다. 그들의 과시가 당신을 위한 공연입니다. 친구들에게, 팔로워들에게, 특히 당신에게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들은 궁금합니다. 당신이 아직 보고 있는지. 그들이 준비 없이 떠났을 때 그들은 죄책감과 혼란을 안고 갔죠. 하지만 그걸 마주할 용기가 없어요. 대신 그들은 자신감의 가면을 씁니다. 분주한 산만함 속으로 뛰어들죠. 체육관 셀카, 그 사람 이된 인형구, 독이 되는 사람을 끊어냈다는 영상. 모두 계산되고 배치된 것입니다. 성장을 기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거예요. 그들의 치유의 시대가 진짜라고 믿지 마세요. 게시물이 많다고 넘어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계시는 평화가 아니에요. 투영일 뿐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누가 보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죠. 그건 고통이 없는 침묵으로 나타납니다. 도피가 아닌 치유를 위해 로그아웃하며요.
스토아의 남자는 공연이 시작돼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는 셀카로 반격하지 않죠. 게임에 남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요함을 선택합니다. 그의 평화는 반격이 아니에요. 그건 왕관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죠. 좋은 남자가 어때야 하는지 논쟁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저 그런 사람이 되라. 그들의 이야기에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그들의 페이지에서 그들의 공연의 틈을 찾지 마세요. 그건 힘이 아니에요. 감옥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벗어났습니다. 그들의 행복이 가짜로 보일 때 당신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반응하지 말고, 답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세요. 공연이 펼쳐지게 두세요. 박수도, 야유도, 눈 깜빡임도 없이 그들의 가짜를 확인하려는 순간 당신도 가짜를 멈춥니다. 당신은 넘어간 척하지 않습니다. 신경 안 쓰는 척하지 않죠. 당신은 조용히, 단단히, 집중하며 살아 있습니다. 그건 캡션이 필요 없는 존재감입니다. 추적하거나 공연하지 않는 에너지.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누군가의 치유의 시대를 보고 가슴이 아팠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진정한 평화는 조용히 속삭인다. 그건 당신의 알림입니다. 당신의 못입니다.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당신은 그 게임을 더 이상하지 않는다는 걸 자신에게 보여주세요. 당신의 성장은 전시장이 필요 없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세요. 당신의 침묵은 슬픔이 아니라 자존심입니다. 7번째 신호. 그들은 당신과 연결되진 않지만 당신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그들이 정말로 사라지려 했다면 완전히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의 교도에서 맴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건 메아리입니다. 그들은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전화도 걸지 않죠.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조용히, 무대 뒤에서, 당신의 디지털 삶의 그림자 속에서 맴돌죠. 그들은 당신의 스토리를 봅니다. 당신 사촌의 게시물을 좋아하고 당신의 누나를 여전히 팔로우합니다. 심지어 두 사람이 함께 갔던 체육관에도 나타나죠. 당신과 그들은 말을 나누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친구여, 이건 제가 부르는 거예요. 느슨하게 묶인 끈, 밧줄도, 굴레도 아니에요. 단지 당신과 영적인 맥박을 유지할 정도의 실. 그들은 당신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직접 연결되진 않죠.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신중히 짜인 춤입니다. 시간을 맞춘, 부드럽게 유지된, 완전히 의도적인 춤이에요. 누군가 당신과 아무 관련을 맺고 싶지 않다면 그들은 모든 걸 끊습니다. 당신의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에서 스스로를 지워버리죠. 궁금해하지 않고 빵 부스러기를 남기지 않으며 단지 부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끈을 그대로 두고 당신의 삶을 안전한 거리에서 엿볼 때 그건 단절이 아니에요. 감정적 감시입니다. 침묵의 가면을 쓴 감시죠. 상상해보세요. 방에 들어섰는데 누군가가 일방향 거울 너머에서 당신을 보고 있어요. 그들을 볼 순 없지만 그들의 시선의 열기를 느낍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공통의 친구는 여전히 좋아요를 받습니다. 심지어 당신 강아지의 계정도 그들의 방문을 받죠. 그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고 떠나지도 않으면서요. 왜일까요? 그들의 일부가 궁금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직 거기에 있는지, 당신이 그들 없이 앞으로 나아갔는지, 당신의 빛이 여전히 그들을 위해 타오르는지, 심지어 당신이 침묵하고 있을 때도요. 이건 접촉 없는 통제입니다. 약속 없는 연결이에요. 여기서 위험해집니다. 마음이 단련되지 않았다면 그들의 디지털 발자국을 문이 아직 열려 있다는 신호로 볼 겁니다. 팔로우를 끊지 않았으니 아직 신경 쓰는 걸까? 치유에 관한 게시물을 좋아했으니 다시 연결하려는 걸까? 그리고 순식간에 당신은 미로 속으로 다시 끌려갑니다. 감정의 연옥으로 어둠 속의 행동을 해독하며요. 여기서 스토아 철학이 당신의 칼이 됩니다. 스토아의 남자는 암시를 쫓지 않습니다. 그는 원칙을 따릅니다. 좋아요, 조회수, 작은 접촉을 이야기로 짜지 않습니다.
그는 관찰하고 기록하지만 그의 평화를 위한 행동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죠. 평온은 그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을 때 온다. 오직 내가 하는 것에만 신경 써라. 당신의 힘은 당신의 주에, 당신의 존재, 당신의 에너지로 무엇을 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들이 맴돌거나 누구를 팔로우하는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보죠. 그들이 매일 당신의 스토리를 봅니다. 하지만 몇 주 동안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어요. 왜일까? 당신을 지켜보는 건 그들에게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락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책임을 요구하죠. 약점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건 모두가 지불할 준비가 된 대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부스러기를 택합니다. 살짝 엿보는 것, 당신의 세계 가장자리를 맴도는 것, 완전히 돌아오는 대신에요. 하지만 당신은요. 당신은 반쪽짜리 기원을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반쪽짜리 지켜줌, 반쪽짜리 생각됨, 반쪽짜리 기억됨을 위해 태어나지 않았죠. 당신은 완전히 선택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거나요. 지금 이 환상을 깨세요. 누군가가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돌아올 준비가 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연결은 약속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존재는 의도를 의미하지 않아요. 보이는 건 잡히는 것과 다릅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무너집니다. 알림을 받고 갑자기 그들은 다시 미로 속에 있습니다. 감정의 연옥에서 모든 행동을 해독하며요.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진화했죠. 빵 부스러기에 가치를 두는 걸 멈췄습니다. 잊히는 걸 두려워하며 맴도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의를 애정으로 착각하는 걸 멈췄다는 겁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단단히 서세요. 원한으로 그들을 차단하지 마세요. 약함으로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지도 마세요.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세요. 하지만 그걸 위해 공연하지 마세요. 갑자기 더 많이 울려서 주목받으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을 그들의 무대로 꾸미지 마세요. 그들은 그 안에 머물 용기가 없어요. 당신은 완전하게, 진실되게, 사과하지 않고 살아가세요. 그들이 맴돌게 두세요. 궁금해하게 두세요. 그건 당신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당신의 관심사는 당신이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가꾸는 평화, 당신이 추구하는 사명, 진정한 사명을 가진 남자는 관객을 위해 멈추지 않습니다. 특히 소리 내지 않을 정도로 유해 없는 관객을 위해선 더더욱요. 그들이 당신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면 좋습니다. 그들이 놓친 걸 보게 두세요. 그들이 잡을 수 없는 걸 느끼게 하세요. 당신의 빛이 빛나는 걸 보게 하세요. 하지만 그 따뜻함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건 벌이 아니에요. 그건 현실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고 싶다면 진실로 문을 두드리게 하세요. 암시가 아니라요.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게 하세요. 스토리 조회수가 아니라요. 명확함으로 다가오게 하세요. 그림자가 아니라요. 이런 묘한 연결을 느꼈다면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서 사라졌지만 디지털 공간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존재를 보지만 그에게 힘을 주지 않는다. 그건 당신의 갑옷입니다. 당신의 규칙이에요.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당신의 평화는 더 이상 가까운 존재에 취약하지 않다는 걸 자신에게 보여주세요. 당신은 관객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세요. 용기 없는 연결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걸. 결론, 침묵을 지배하고 자신을 지배하라. 우리가 탐구한 신호들, 신호로서의 침묵, 살짝 열린 문, 다른 이를 통한 속삭임, 보이지 않는 에너지, 되살아난 추억, 행복의 공연, 당신의 세계에 조용히 머무는 존재. 이 모든 건 감정의 메아리입니다. 두려움의 메아리, 자존심의 메아리. 친구여, 당신은 그 메아리를 해독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침묵을 지배하기 위해 태어났죠. 불확실한 바람 속에서도 산처럼 단단히 서기 위해.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진정한 힘은 모든 신호에 반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명확함과 평화에서 선택하는 데 있죠. 당신은 명확함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이의 망설임 때문에 잠 못 이룰 필요도 없죠. 당신은 이끄는 사람입니다.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각 신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기다릴지 모르지만 당신은 그들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더 강하고 더 조용하고 더 진실한 자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 관찰하고 배우세요. 무엇보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세요. 침묵의 힘을 느꼈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침묵을 지배하고 나를 지배한다.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당신은 더 이상 그림자를 쫓지 않는다는 걸 자신에게 보여주세요. 당신이 진화하고 있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세요. 당신은 침묵 속에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빛난다는 걸.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이 글을 공유하세요. 이 글이 당신에게 와닿았다면요. 저와 함께해요. 감정을 지배하고 자신을 되찾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계속 성장할 준비가 됐나요?